오늘의 사연은 예의 없는 시댁, 계약서로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동생 집들이에서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답례품을 18개나 쓸어 담고는 밥부터 먹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전 청첩장 대신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끝까지 안 했습니다. 이유는 가문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였는데 공방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킵니다. 서준은 고객과 마주 앉아 주문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납기일은 2월 15일, 수량은 50개, 로고 위치는 여기 맞으시죠? 서준이 펜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합니다. 7년간 공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빙을 남기고 약속은 문서로 남기는 것. 이제는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었지만 그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정말 꼼꼼하시네요. 요즘 이런 분 찾기 어려운데. 고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꼼꼼함이 단점일 때도 있었지만 사업에서는 분명 장점이었습니다. 고객이 떠난 후 서준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약혼자 다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상견례 잊지 않았지? 어머니가 많이 기대하고 계셔. 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미자, 다인의 어머니이자 예비 시어머니.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미자가 다인에게 했던 말이 서준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서준의 부모님은 서준이 중학생 때 이혼했습니다. 그 이후 서준은 어머니와 여동생 서연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서준은 정장을 입고 정해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미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브랜드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손에는 반지 여러 개를 끼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늦었네요. 서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정시가 아니라 10분 정도는 일찍 와야 예의죠. 미자의 첫마디였습니다. 서준은 속으로 한 번 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자는 계속해서 서준을 품평했습니다. 공기업을 그만두고 도자기 공방이라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요즘 핸드메이드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나름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최고죠. 다인이는 교사라서 안정적이고. 서준은 참았습니다. 다인이 중간에서 어색해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 집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신랑이 마련해야죠. 요즘 세상이 어떻든 그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서준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결혼 관련해서 미리 정해둘 것들이 있다면 문서로 만들어두는 게 어떨까요? 문서요? 네. 약혼 계약서 같은 거요.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계약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 되는데 계약서가 웬 말입니까? 법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예요. 혼인신고는 결혼식 이후에 하고 재산은 각자 명의로 유지하는 방향으로요. 서준의 말에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산을 따로 관리한다고요? 그럼 가족이 아니라 남남이네요. 서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요. 다인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우리끼리 하자. 하지만 서준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와 규칙이 있고 그것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것. 특히 미자 같은 사람을 상대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복잡하게 생각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은 핸드폰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미자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물론 상견례 시작 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서준에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방에 도착해서 서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약혼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혼인신고 유예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서 바로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의 관찰 기간을 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재산 분리였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 명의로 관리하고 공동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만 협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가족관계에서의 예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되 과도한 간섭이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준은 문서를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런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를 보면서 느낀 불안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여동생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오빠가 약혼 계약서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오빠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어제 다인 언니한테 들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좀 특이하시다면서? 특이한 정도가 아니야.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서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약혼식을 한 달 앞두고 미자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다인의 학교였습니다. 다인아, 내가 내일 학교에 갈게. 다인이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미자가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 과일 박스랑 견과류 좀 가져다 줄 거야.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으시잖아. 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괜히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부담스럽긴. 고마워할 걸.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보고 싶고. 교장 선생님을요? 왜요? 우리 다인이가 결혼하는데 인사는 드려야지. 가문의 첫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니까. 다인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미자의 습관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정말로 다인의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과일 박스 2개와 견과류 선물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인 선생님 어머니 강미자입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며 미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다인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이런 걸 왜? 뭐려? 평소에 우리 다인이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서요. 미자는 과일 박스를 교무실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인이 결혼하는데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동료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인은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교장 선생님은 바쁘세요. 그냥 가요. 바빠도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가문의 첫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예의상 인사는 해야지. 결국 다인은 교장실까지 어머니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교장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예의상 미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다인이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한지 아시죠? 미자가 말했습니다. 네, 최다인 선생님은 정말 모범적인 선생님입니다. 다행이네요. 이번에 좋은 곳으로 시집 가는데 신랑이 도자기 공방을 운영해요. 나중에 학교에서 체험학습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학교를 나오면서 다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워요. 부끄럽긴. 엄마가 내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부끄러워. 동료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세요. 좋게 생각하겠지. 딸을 아끼는 엄마구나 하고 다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인은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오늘 우리 엄마가 학교에 왔어. 서준은 다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로? 과일 박스 가져다 주면서 교장 선생님까지 만났어. 정말 창피했어. 미안해.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네.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말려야 하는데. 그런데 서준아, 약혼 계약서는 정말 필요한 거야?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인이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인아, 오늘 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미자 어머니는 경계가 없으셔. 그래도 가족이 되는데. 가족이어도 예의는 있어야 해. 그리고 지금은 아직 가족이 아니야. 전화를 끊은 후 서준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인을 사랑하지만 미자와 가족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서준은 미자의 막내딸 다솔을 처음 만났습니다. 미자가 가족 소개를 위해 자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다솔이에요. 다솔은 피부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8살로 서준보다 6살 어렸습니다. 언니 공방일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도 손재주 있는 일 좋아해요. 그래. 시간 되면 놀러와. 네. 그런데 언니, 혹시 피부 관리는 어디서 하세요? 갑자기 다솔이 물었습니다. 특별히 안 해. 그럼 안 되죠. 저희 병원에서 관리 받으세요. 직원 할인해 드릴게요. 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다솔이 병원에서 일하니까 샘플도 많이 가져와. 화장품 값 안 들어. 다솔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샘플 넉넉하게 주시거든요. 언니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서준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샘플을 그렇게 쉽게 가져다 쓴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우리 다솔이는 정말 착해. 항상 가족들 챙겨주거든. 미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은 다인에게 말했습니다. 다솔 씨가 샘플을 많이 가져온다고 하던데 괜찮은 거야? 왜? 병원에서 주는 거잖아. 그래도 회사 물건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샘플 정도야 괜찮을걸. 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약혼 계약서에 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직계 가족이 제3자의 재산이나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할 경우에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말, 여동생 서연의 집들이 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한 달 전에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번째 큰 행사였습니다. 입주 예배와 집들이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빠, 답례품은 한 사람당 하나씩만 가져가는 거야. 수저 세트하고 핸드워시 세트 준비했어. 서연이 미리 서준에게 말해두었습니다. 그럼 초대장에도 써두는 게 좋겠다. 이미 썼어. 답례품은 1인 1개 제한이라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자가 떠올랐습니다. 집들이 당일 서준은 다인과 함께 미자를 픽업하러 갔습니다. 미자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들이에 그렇게까지 차려입으실 필요는. 가문의 첫 시댁 행사인데 대충 갈 수는 없죠.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면서 추가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친구들도 몇 명 데려갈 거예요. 친구들이요? 서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우리 집안 경사니까 자리 채워줘야죠. 8명 정도요. 어머니, 그런 건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음식 준비가. 음식은 걱정 마세요. 사람이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서준은 서연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미자의 친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여기네. 어머, 우리가 제일 일찍 왔네. 친구들이 미자를 반겼습니다. 모두 미자와 비슷한 나이의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서연이 현관에서 나와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어머, 신부가 참 예쁘네. 미자 씨가 자랑할 만하네. 친구들이 한 명씩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입주 예배가 끝나고 본격적인 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답례품은 현관 옆 테이블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저 세트와 핸드워시 세트가 각각 30개씩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답례품이 예쁘네. 미자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씩 가져가도 되겠지? 그럼요. 멀리서 와주셨는데.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모두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자는 친구들이 하나씩 가져간 후에 다시 말했습니다. 집에 가족들 목도 챙겨가야지. 그러면서 미자는 추가로 8개를 더 가져갔습니다. 총 16개의 답례품을 챙긴 것입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솔의 행동이었습니다. 언니, 저도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친구들 줄 거예요. 다솔이 답례품을 4개 더 가져갔습니다. 잠깐만요. 진행요원이 다솔을 제지했습니다. 답례품은 1인 1개 제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 다솔은 아쉬워했지만 2개는 다시 놓았습니다. 하지만 2개는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미자 일행은 답례품 20개를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식사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서준은 핸드폰을 꺼내서 상황을 녹화했습니다. CCTV도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서연이 서준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지 않아. 저게 어떻게 괜찮아. 서준은 화가 났습니다. 여동생의 첫 집들이를 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자는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도자기 공방 운영하는데 정말 실력이 좋다니까요. 그래. 그럼 우리도 나중에 주문할 수 있겠네. 당연하죠. 가족 할인도 해주고. 서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할인은 따로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어머, 가족인데 뭘 협의해. 서로 도와야죠. 미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늦게 온 하객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답례품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례품이 다 떨어졌네요. 진행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늦게 온 하객들이 당황했습니다. 서연은 미안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예상보다 일찍 떨어져서. 그 모습을 보며 서준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동생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미자 일행이 떠난 후 서준은 서연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 다음에 더 많이 준비하면 돼. 괜찮지 않아. 저건 명백한 민폐야. 서준은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서연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촬영한 영상도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집에 돌아와서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미자 일행 9명이 가져간 축의금은 5만 원씩 총 4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져간 답례품은 20개로 총 3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늦게 온 하객들이 답례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축의금을 냈는데도 답례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노트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피해 금액까지 공기업에서 일할 때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준의 외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아, 어제 집들이 어땠어? 말도 마세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서준이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 그 정도면 프로 민폐네. 그 나이 먹고 저럴 수가 있나. 외삼촌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배우자만 보면 안 돼. 외삼촌의 말이 서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들이가 끝난 다음 날 서준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계산해 봤습니다. 엑셀 파일을 켜고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축의금 수입은 미자 일행 9명에서 45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낸 것입니다. 하지만 답례품 20개의 가격은 개당 1만 5천 원으로 총 30만 원이었습니다. 순수하게 계산하면 15만 원의 이익이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늦게 온 하객 6명이 답례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4명은 축의금 10만 원씩을 냈습니다. 답례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이 별도로 답례품을 구입해서 나중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가 비용을 써야 하는 거네. 서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화가 난 것은 미자의 태도였습니다. 집들이가 끝난 후 미자가 가족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를 다인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서연이 집들이 잘 마쳤네요. 우리가 자리 채워줘서 분위기도 좋았고 답례품도 예뻤어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서준은 그 메시지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도움을 줬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친구들이 와서 화기애애했어요. 신랑 쪽 가족들도 고마워하더라고요. 미자의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서준은 핸드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다인과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서준아, 어제 일로 마음이 안 좋지? 당연하지. 내 어머니가 뭘 하신 줄 알아? 알아. 나도 창피했어. 다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창피한 정도가 아니야. 여동생 집들이를 망친 거야. 그래도 아기는 없었을 거야. 그냥 좋게 해주려고 답례품 20개를 가져가는 게 좋게 해주는 거야? 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말로 되는 분이면 처음부터 저러지도 않았을 거야. 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인을 탓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 서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아, 어제 서연이한테 들었는데 집들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며? 서준은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까지 했어? 어머니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 그럴 만도 하겠다. 하지만 다인이는 괜찮은 아이잖아. 다인이는 좋은데 시어머니가 문제야. 그래도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라. 좀 더 지켜보고.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서준의 외삼촌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서준아, 집들이 때 일 들었어. 네, 외삼촌.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상습적일 것 같은데. 외삼촌의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상습적이라뇨? 그런 행동이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니야.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너 공기업에서 일할 때 배운 거 있잖아. 증거 수집하고 기록 남기는 거. 네. 그거 써먹을 때가 온 것 같다. 외삼촌의 조언이었습니다. 서준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첫 상견례에서의 녹음 파일, 집들이에서 촬영한 영상, 미자의 단톡방 메시지 캡처까지 모든 것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도 다시 계산했습니다. 서연이 추가로 구입해야 할 답례품 비용 9만 원, 늦게 온 하객들에게 사과하느라 든 비용 5만 원, 총 14만 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명예손상이었습니다. 서연의 첫 집들이가 흉이 된 것, 늦게 온 하객들이 기분 나빠한 것, 이런 것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피해였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법적으로 문의할 게 있어. 뭔데? 서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 그 정도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약속을 어기고 과도한 답례품을 가져간 거면. 정말?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소송까지는. 그냥 경고 차원에서 내용 증명 보내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 친구의 조언이었습니다. 서준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인아, 내일 시간 있어? 왜? 얘기할 게 있어. 중요한 거야. 다인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결혼 얘기? 응. 전화를 끊은 후 서준은 약혼 계약서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준은 다인을 공방으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다인이 물었습니다. 약혼 계약서 최종본이야.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집들이 때 일을 보고도 그럴 수 있어? 서준이 반문했습니다. 다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A사 용지 5장 분량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 3개월 뒤에 한다. 그 기간 동안 서로의 가족들이 예의를 지키는지 지켜본다. 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개월이나? 너무 길어? 아니. 그런데 왜 하필 3개월이야? 충분한 관찰 기간이 필요하니까. 서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조항. 재산은 각자 명의로 관리한다. 공동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만 서로 협의한다. 그건 이해해. 다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조항이 중요해. 서준이 해당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직계 가족이 제3자의 재산, 답례품, 샘플 등을 허용량 이상 수령하거나 부당하게 요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허용량이 뭐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 집들이 답례품은 1인 1개, 뷔페 포장은 1인분 이런 식으로. 엄마가 그런 걸 지킬까? 다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 걱정이야. 지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리 못 박는 거야. 서준이 마지막 조항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조항. 부당한 요구나 명예훼손 발언이 지속될 경우 약혼 해제가 가능하다.
다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서준아,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이랑 별개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고 살 수는 없어. 그래도 엄마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돼? 다인의 말에 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면은 스스로 세우는 거야.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우리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의도라고 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야. 서준이 집들이 때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이게 좋은 의도로 보여? 영상 속에서 미자는 답례품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영상을 보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하지? 서준이 물었습니다. 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창피해. 우리 여동생도 창피해. 근데 내 어머니는 전혀 창피해하지 않으셔. 그건 엄마는 원래 그런 걸 잘 못 느끼셔. 그러니까 계약서가 필요한 거야. 서준이 펜을 다인 앞에 놓았습니다. 생각해봐. 서명할지 말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아니, 시간 줄게. 하지만 이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 다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무해.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 몰아세우는 게 아니야. 지키자는 거야. 기본적인 예의를. 그날 저녁 미자에게서 다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인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서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인아, 서준이가 무슨 계약서를 만들었다며?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 되는데 계약서가 웬 말이야? 엄마, 그게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걸 만들어?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준이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준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될까요? 나중에 서로 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녹음이요? 그런 건 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할 말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녹음하세요. 서준은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집들이 때 일 때문에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집들이요? 뭘 잘못했다고요? 답례품을 20개나 가져가셨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자리 채워줬는데. 미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1인 1개라고 했는데 20개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힘없는 집안은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게 인정 아닙니까? 인정이요? 네. 우리가 없었으면 집들이가 썰렁했을 거예요. 서준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계약서 내용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계약서는 안 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결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미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가 참 까다롭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말씀 녹음됐습니다. 녹음이면 어때요? 사실이잖아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요? 웃기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준은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서준이 다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인의 말이었습니다. 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김윤호 원장이었습니다. 서준의 공방과 거래하는 피부과 원장이자 개인적으로도 멘토 역할을 해주던 분이었습니다. 서준 씨,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준은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준은 김 원장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서준 씨, 혹시 다솔 씨 아세요? 서준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 약혼자 여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다솔 씨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다솔 씨가 우리 병원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서준은 긴장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처음에는 샘플을 조금 가져가는 정도였어요. 직원들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김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도가 심해졌어요. 직원가로 받을 수 있는 시술을 친구들에게까지 적용해달라고 하고 샘플도 대량으로 가져가고 그래서요. 어제는 아예 단체 할인 패키지를 요구하더라고요. 예비 시댁이라면서 특별 혜택을 달라고. 서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그런 걸 부탁한 적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솔 씨가 임의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 원장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솔 씨가 지난 6개월 동안 가져간 샘플 목록이에요. 서준이 목록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품, 영양제, 시술용 크림까지 총 금액이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보고하려고 했는데 서준 씨 생각에 연락부터 드렸어요. 김 원장의 배려였습니다. 서준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원장님, 저희 때문에 피해 보시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이건 업무상 문제니까 당연히 처리해야죠. 혹시 제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준의 말에 김 원장이 놀랐습니다. 증거요? 네. 다솔 씨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서준은 집들이 영상과 미자의 단톡방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족 전체가 이런 식이에요. 김 원장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이네요. 네. 그래서 약혼 계약서까지 만들게 됐어요. 서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증거들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해도 될까요? 물론 개인정보는 가리고요. 네, 괜찮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며칠 후 다솔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무단 샘플 반출과 직원 할인 남용이 이유였습니다. 다솔은 처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미자는 당장 서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준 씨, 우리 다솔이가 직장에서 경고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저도 방금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서준 씨가 뭔가 했을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다솔이 직장 원장이 서준 씨랑 아는 사이라면서요? 미자의 추궁이었습니다. 서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래처입니다. 그럼 우리 가족을 모함한 거네요? 모함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이요? 샘플 좀 가져가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요? 좀이 아니라 150만 원 어치를 가져갔어요. 서준의 대답에 미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직원 개인용으로 주는 거지. 가족 전체가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가난해서 그런 것도 못 챙기나요? 가난한 것과 훔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서준의 말에 미자는 화가 났습니다. 훔친다고요? 지금 우리 가족을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다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울고 계셔. 왜?
다솔이 직장에서 경고받은 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셔. 다인의 목소리도 울먹거렸습니다. 다인아, 다솔 씨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어. 서준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다인이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서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인아, 내가 뭘 봐주겠어? 다솔 씨가 스스로 한 일인데. 그래도,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무슨 말이야? 내 어머니나 다솔 씨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거야. 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솔의 경고 처분 이후에도 미자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는 다시 다인의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 참관 수업 날이었습니다. 미자는 친구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인이 수업 보러 왔어요. 미자가 교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학부모 참관은 보호자만 참여할 수 있어요. 담당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다인이 결혼하니까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그래도 규정.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 어떡해요. 좋은 일인데. 결국 미자 일행은 교실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인은 수업을 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 저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 결혼한대요. 수업이 엉망이 됐습니다. 다인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왜? 수업 구경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결국 교장이 나서서 미자 일행을 교실에서 내보냈습니다. 다인은 그날 하루 종일 동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퇴근 후 다인이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오늘 엄마가 또 들었어.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아는 얘기가 됐다며? 응.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다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서준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강미자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약혼 계약서 조항 위반에 대한 공식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행동을 하지 말 것, 다인의 직장에서 민폐를 끼치지 말 것,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약혼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자는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서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준 씨, 이게 뭡니까? 내용 증명이라니. 어머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참을 수 없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오늘 학교에서 하신 일부터 말해볼까요? 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학교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수업 방해한 것,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민폐 끼친 것.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요? 좋은 일이니까 자랑하는 거지. 자랑과 민폐는 다른 겁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가 정말 예의가 없네요. 또다시 미자는 서준의 출생을 비하했습니다. 서준은 이번에도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명예훼손 발언을 하시네요. 이것도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음하세요. 사실인데 뭐 어때요? 그럼 법정에서 그 말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정이요? 웃기지 마세요. 미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가정 출신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법정 타령이에요? 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약혼 해제 통보드립니다. 뭐라고요?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요? 뭘 손해배상해요? 집들이 때 답례품 과다 수령으로 인한 피해, 다솔 씨, 직장 문제로 인한 명예손상, 그리고 지속적인 명예훼손 발언. 서준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다고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영상, 녹음 파일, 단톡방 캡처까지.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가능하죠. 서준의 말에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다인이는 어떡해요? 다인이는 피해자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직장에서 창피당하고 있잖아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서준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영상 파일, 녹음 파일, 단톡방 캡처, 피해 금액 산정서까지. 공기업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인이 서준의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준아, 정말 끝내는 거야? 응, 나도 싫어. 서준은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싫은 게 아니야. 하지만 내 가족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엄마를 설득해 볼게. 이미 늦었어. 너무 많은 선을 넘었어. 다인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서준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족과 연을 끊으면? 그것도 말이 안 돼. 내가 왜 가족과 연을 끊어야 해? 서준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미안해, 다인아. 일주일 후 서준은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청구 금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50만 원, 정신적 피해 150만 원이었습니다. 미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미자의 명예훼손 발언들은 녹음으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당일 미자는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형식적인 사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네, 약속합니다. 결국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미자는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서면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솔은 직장에서 3개월 발령 보류 처분을 받고 직무 교육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조정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준아,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그래도 결혼까지 깨지게 되어서. 서준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어. 엄마도 그 사람들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어머니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서준아, 요즘 공방에 손님이 많이 온다던데? 네. SNS에서 이야기가 퍼졌나 봐요. 사실 서준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의 없는 시댁을 계약서로 막아낸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준의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똑똑해. 다 참고 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공방 매출도 늘었습니다. 서준의 도자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의와 기록이라는 브랜드 스토리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2달 후 서준은 공방 옆에 작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도자기 전시와 판매를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멋있어. 여동생 서연이 갤러리 오픈일에 찾아왔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그때 집들이 때문에 미안했어. 무슨 말이야. 오빠가 옳게 한 거야.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다인 언니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는 것 같아. 가끔 안부 묻더라. 서준과 다인은 헤어진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맞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다인이도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야.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서연의 말이었습니다. 갤러리 오픈 행사에서 서준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자기 공방 운영하는 한서준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이 갤러리를 열게 된 계기는 특별합니다. 얼마 전에 예의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록과 증거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이 갤러리에서는 예의와 배려가 담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준은 혼자 갤러리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작품들이 따뜻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인이었습니다. 갤러리 오픈 축하해. 인스타에서 봤어. 정말 예쁘다. 서준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나도.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서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작업대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일기를 썼습니다. 가문보다 중요한 건 예의였다. 체면보다 무거운 건 증거였다. 상처를 덮은 건 이혼이 아니라 경계와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나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됐다. 일기를 덮고 서준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고객과의 미팅, 작품 제작, 갤러리 운영.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서준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달 후 서준의 갤러리는 지역에서 유명한 명소가 됐습니다. 단순히 도자기를 파는 곳이 아니라 예의와 배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가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기록하세요.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기세요. 그리고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서준의 조언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딱 잘라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서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의 없는 시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단순히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준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준이 이제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맞춰가며 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갤러리 문을 닫으며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서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법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동생 집들이에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 답례품을 18개나 쓸어 담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청첩장 대신 계약서를 꺼냈던 서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끝까지 하지 않은 것도 옳았습니다. 가문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서준은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냈습니다.